선생님들 앞에서 좀 추태를 부린 점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어차피 내가 당분간 옥법을 좀 접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출석률이 너무 안 좋고 선생님들이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 약속드릴게요. 우리 연애접평의 마지막에서 연애접평의 격공론을 하면 특수외격.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덕 선생님 편지소리라든가 뭐 저저번째 선생님이 가져왔다는 거 제벌집 안주인 서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수외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주를 못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시장통, 저처럼 시장통에 나와 있는 점쟁이들은 그런 사주를 평생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주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용적인 면만 따지면은 그것도 일견타당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다른 거 아니라 사주가 만쪽이 돼요. 술사가 그러니까 특수외격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법칙 이외에 모든 게 예외 없는 법칙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외까지 잡아내는 법칙이기 때문에 점쟁이가 학자가 반쪽짜리가 돼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특수외격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편의한 강의를 해나가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무르익으시거나 해가 됐다 싶으면 고전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어제 이제 추태에 대해서 사과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명리 체계에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잘 쉬워요. 이걸 또 잡아드려야 시작을 하기 좋은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 왜 안 해요? 아 그래요? 꼭 열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못 나와요. 뭐 녹화라도 해서 봐야 하시는 거지? 제가 요즘 정신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다시는 어제 같은 주택을 한번 보이도록 좀 갈게요. 자, 선생님들 사주는 일간 유지하겠죠. 그렇죠? 제가 고서를 선생님들하고 연구를 계속 한 이유 사실이 있어요.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머릿속에 완벽하게 모든 내용이 있고 그를 페이지를 열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는 명리학에 대한 지식체계가 이렇게 안개처럼 쌓여있어요. 구름이요. 근데 이것이 강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비료 형상과 물방울이 맺혀서 비료 내리지 않으면 저도 명쾌하게 말로 풀어내지, 글로 써내지는 못해요. 근데 고소를 한 이유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 사주는 일간 위주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간 위주가 왜 일간 위주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까지 공부하시다 보면 일간 위주의 학이다 그러면서도 격공론이라는 걸 좀 들어보면 때려 죽여도 원령 중요하다. 난감방으로 하면 때려 죽여도 계절을 중요하다. 결국 원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간 위주의 학이라고 공선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사주 내에 존재하는 건 전부 일간 거예요. 좋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때운다라는 걸 몰라요. 형제가 대신할 수도 있다. 뭐 사촌이가 대신할 수도 있다. 재성이 죽었다. 꼭 우리하고 제 법은 없거든요. 명략적으로 재성은 아버지 형제들도 재성은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다 얘기했다. 그렇죠? 근데 일간 위주의 학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오해가 생겨요. 인정하시죠? 선생님 가방 좀 쓰는 거지? 그리고 오해가 생겨요. 근데 고법을 통해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무엇이 차이가 나냐면 연애자편 안무를 제 권위에서 진짜 귀에 딱지가 않게 내가 강의를 하면서 주원 중점을 둔 게 하나 있어요. 뭐였죠? 일간 위주학이다. 왜 일간 위주학이죠? 얘가 자 목화토금수 5행이 이 목화토금수 5행이 8째 쭉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5행 얘는 목이야 얘는 토야라는 한 수가 있는데 이 어떤 기준점 주인공을 정해주지 못하면 이게 일간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되지 못하면 이 5행이 일간을 생하는 건지 극하는 건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름이 안 붙어요. 그쵸? 자 선생님 잘 보세요. 당사주는 기준이 띠예요. 그쵸? 근데 띠를 붙일 거야. 기준을 띠를 해가지고 12신도 12번을 더 돌린단 말입니다. 그쵸? 그 여기서 당사주에서는 연이 기준이에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근데
일지를 기준으로 비식재간을 또 따져서 남편한테 묻히고 실제 통근할 때는 이렇게 써먹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일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자, 일간을 기준으로 돈을 재배궁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돈을 상징하는, 그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재. 네?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관. 그죠? 그럼 이는 뭘까요? 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선생님은 이는, 쟤는 돈, 관은 벼슬. 그럼 이는 뭘까요? 평가적으로 명예라고 그러니까 명예를 상징할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혈통. 그 쟤는 아버지, 관은 외할머니. 이거 다 혈통 되죠. 중복이 돼요. 관이 외할머니잖아. 근데 이는 또 엄마잖아. 중복이라고. 어? 북의 사회에서 왜 재관이를 중시하는데 관이 전부 엄마 쪽이거든? 그거 아이러니하지. 문제 이게 뭘까요? 인성이 무엇을 담당할 것 같아요? 야, 이런 건 알려주기 아깝다. 응? 진짜 알려주기 아깝다. 그치? 배고 싶어. 인이 사주에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관과 인의 질을 상징해요. 네, 이 관이. 자, 선생님, 접으세요, 자, 지금 쓰지 말고, 그거 쓰지 마. 노트 필기 하지 마. 접으세요, 자. 지위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별 2개째의 장군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장관도 될 수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 장관 자리에, 관이라는 게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냐? 맞죠? 플러스가 하나 더 있어요. 유지하는 거예요. 응? 자, 30년을 관직에 나아가서 생활을 했는데 장관을 1년만 했느냐, 10년 했느냐, 지금 틀려지죠. 돈도 그래요. 내가 가진 재산이 최고액이 얼마였느냐라는 부분도 제가 담당하죠. 그러면 이것이 얼만큼 오래 가느냐는 인성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요. 네? 자, 쟤는 재생 관하죠. 그 다음에 그죠? 쟤는 인하죠. 이 3자가 절대로 모두 다 좋고 좋을 수는 없거든요. 자, 제가 인을 극해요. 근데 관은 다시 인을 생하죠. 재가 있고 관이 있고 인이 그 뒤에 인이 붙어 있는 구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극의 관계가 상생의 구조를 짜죠. 이게 상생이에요.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울 수 있는 구조가 이 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보호되는 만약 이런 구조를 짜줄 때 관은 상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가 대체적으로 어느 만큼을 누릴 것이냐는 재와 인의 관계, 관과 인의 관계. 두 번째, 사주를 보다 보면 재관이 고르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격 같은 경우 관이 원력에서 관이 해당하면 관의 세력이 제일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재가 어설프게 있으면 왕생은 관한테 빨려 죽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 재 대신에 관으로 귀를 잡는다면, 벼슬을 잡는다면 재 대신에 돈벌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재가 왕성한 사주에는 관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재가 왕성하고 관이 비약하거나 없을 때 벼슬을 상징하는 거는 인성이에요.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인성이 깍두기예요. 명예라는 면에서 보면 여기서 엄청 그저 명예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과 벼슬 양쪽의 역할을 동시에 해요. 인이. 그래서 어쩌다가 그래서 특수외격으로 가면 인성이나 재나 관 아무리 화토 종격으로 가도 토금 종격으로 가도 재관인 중에 하나는 있거든요. 근데 재관인 중에 인성이 강한 사주들의 외격에서 대부분 귀해져요. 겸전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비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 재생관들이 사주에 포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재와 관과 인이 어떻게 있어야 부자가 되고 신분이 귀해지고 그 지위가 그 제복이 오랫동안 누리느냐가 결정돼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오래 갈까요? 모르죠. 자, 선생님은 모르죠.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일간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비식 재관인의 이름이 붙었죠. 그럼 거꾸로 내가 갖고 있는 재관인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강해야 좋을 수가 있고. 자, 오행이라는 거는 자기 계절을 만나서 왕성할 때가 있고요. 계절은 이렇지만 비거, 똑같은 오행이 개수가 많아서 강성해질 때가 있고요. 인성이 많아서 왕할 때가 있고요. 힘이 빠질 때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이 빠졌을 때 도와주는 세력이 비겁이 도와주느냐 인성이 도와주느냐, 힘이 강했을 때 힘을 빼는 세력으로 식상이 있느냐 관우의 힘을 빼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 경우의 수 중에 어떠한 형태가 좋은 형태인지를 정하는 게 사주 추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 상태는 이게 좋아, 저 상태는 저게 좋아라는 조건을 생성해 주는 게 원력이에요. 원력. 그래서 1차적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 연후에 각 성분들이 얼마나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원력인 거죠. 그래서 사주 추명학이 계절학이기도 하고 일간 위주학이기도 하고, 그러나 일간 위주학이라는 것과 계절학, 원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죠. 자, 그러니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잣대야, 젓가락이 한쪽, 네? 원령을 기준으로 하는 젓가락 한쪽, 이 젓가락 두 개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겠죠. 그죠? 제가 옛날에 카페에 쓴 글 중에, 자, 동양학은 젓가락에 비유하고 서양학은 포크에 비유했어요. 예? 예? 그리스도 그렇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창조와 심판이 있어요. 일직선이잖아요. 일회성이죠. 근데 동양학은 순환의 논리가 있어요. 이 순환에서 벗어나고자 그 길을 제시하는 게 부처고, 야, 어차피 죽으면 헛될 거 너무 애쓰고 살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준 게 도가고.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환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준으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응? 이게 그래서 음양이에요. 그래서 음양학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음양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했을 때 고서를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난감난이에요. 응? 근데 사실은 원래 학습 순서를 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연애좌표, 그 다음에 자평진전, 그 다음에 난감망으로 하는 게 원래 순서예요. 그 다음에 적천수는 제 개인적인 학습 성향으로는 난감망과 자평전, 연애좌표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게 적천수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여튼 그런데 난감망을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맞아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 농사 짓는 사람의 이치에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이 초학자들한테 음행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아무 없던 백지상태의 분들한테 쉽게 다가가요. 그리고 임상에서 쓰면 얼추 맞아요. 그리고 공식이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생겨요. 자평진전은 얼핏 보면 딱 째야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조금만 깨져도 못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씨발 잘 살아요. 거꾸로 공식이 딱 맞으면 잘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씨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은 기초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면 공식이라는 논리에 둘러싸여가지고 그것에 죽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명리학 자체, 음행학, 그러니까 동양학 자체에 대한 융통성을 갖고 일단 이 학을 하기 위해서는 난감망이 최고예요. 이해도 빠르고 얼추 비스무리하게 맞는 것도 같고, 막말로 이거죠. 인묘월에 태어난 가벌목이 천간에 병아 띄고 거기 새끼는 안 나오니까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도 그냥 점쟁이가 살만하네, 이거는 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응? 인묘월에 태어난 가벌목이 천간에 무도 쫙 띄우면 야 씨발 빡빡한데? 얼마나 빡빡한지 모르지만, 응? 서울대 가서 빡빡한지 지방대에서 빡빡한지 모르지만 빡빡한 애로 시작하거든. 그렇죠.
그쵸? 난감만이 그걸 줘. 똑같이 경금이 떴어. 경일관이야. 옆에 정화가 붙었어. 여자 팔자인데 경일관이 정화가 떴어. 계절 이제 가을이야. 그 순단식이 나가잖아. 남편 보고 남편은 괜찮네. 일단은 현금이 정화를 접신하고 이상한 새끼 만날 일은 없거든. 그 새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의 문제일 뿐이지 나쁜 놈은 안 되거든. 이게 난감망이 가진 최고의 파급력이에요. 심지어 경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대충 정화 뛰면 좋아요. 웃기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난감망으로 접근을 해요. 난감망으로 접근하면서 내가 노릴 수가 뭐였냐면 융통성이었어요. 근데 난감망이 끝나고 자평진전을 하게 되면 자 계절의 융통성을 가지고 자평진전을 해보면 그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평진전의 최대 그 피해가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목이 있죠. 네? 금이 있죠. 금이 목을 극하잖아요. 선생님, 오늘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 나도 새로 들어서 굉장히 사랑해요. 괜히 오래 계신 분들을 많이 비호합니다. 뭐 어쩔 수 없다 사람이죠, 그지? 왜? 돈 낸 지 얼마 안 된 분, 돈 낸 지 꽤 된 분들. 마음이 틀려지겠지? 농담이고요. 강의가 어려우시거나 그러면 바로 질문하세요. 조금만 우리 아이님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기수가 없기 때문에 뭐 계속 중간중간 들어와가지고 조금씩은 배려해드리는 게 우리 선생님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자, 목이 금의 목을 극하잖아요. 그쵸? 이건 아시죠?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이것을 우리는 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부로만 봤을 때 나를 극하는 건 다 관이에요. 그런데 나가 그걸 받아서 이로우면 정관이라고 하고 그 극이 나를 죽이는 단계까지 가면 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관이 나를 극하는 성분이 내가 견딜만 하면 관이요. 혹은 내가 죽어서 영광이 오면 관이란 말이고 내가 죽어봐야 내가 걔를 위해서 관을 위해서 나를 맞아줘봐야 월급도 안 주면 그건 살이에요. 혹은 충성하러 갔더니 너 나 대신 죽고 와 이러면 그건 살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나를 극하는 성분이 일간이 나를 상대로 어떠한 작동을 하고 있느냐가 본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관이다 살이다라는 구분점이 돼야 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근데 선하고 이후에 여러 자평진전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오해가 시작되냐면 플러스 목에 플러스 금이면 사해, 플러스 목에 마이너스 금이면 정관, 마이너스 목에 마이너스 금이면 사해, 마이너스 금에 플러스 관이면 정관. 이렇게 본질적으로 나를 극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냐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도외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융통성이 없이 자평진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 분명히 원문에 정관, 평관, 칠세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미치겠는 건 선하고의 주해설을 보면 선하고 선사가 문득 경금이 병하니까 칠살, 경금의 정하니까 정관, 무분별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류에 대한 융통성이 없이 자평진전을 악바를 찾고 접근을 하면 이 본류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청맹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난간망에서 계절을 통해서 유하게, 농사 짓듯이 유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자평진전을 들어가면 이 논리가 너무 쉽게 당연히 받아들여지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내가 연애자평을 선택한 이유는 연애자평이 명리학의 효시예요, 효시. 그러니까 당사주 지지의 띠로 지지의 네 글자만으로 보던 데에서 일주 중심으로 일주를 세우고 60갑자를 세우고 그 60갑자를 사시에 연월일시 사시에 배분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일주에 일을 중심으로 비직재관을 만들고 이런 사주 명리학의 효시거든요. 더욱이 이게 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학문이 누가 새로 만들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덧붙였을까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편집자들이 덧붙이고 수정한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적다는데 재밌는 거는
1500년, 2000년 전에 명리학이 최초로 시작됐을 때 음양과 오행을 바라보는 관점, 지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들을 배우게 되면 아 그래서 난감망은 이런 부분에서 차단한 거고 이런 부분을 중요시 본 거고 아 자평진전은 음양오행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둔 거고 아 적천수의 강약은 음양오행에 원류에 이런 부분에서 차단한 거구나 라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무엇에 자유로워지냐면 형충해합에서 강점을 보여요 선생님들이. 형충해합에서. 자, 요게 가장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고소는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너무 당장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좀 단순 무식해서 진짜 돌직구를 던진 거였는데 이제 좀 변화구도 던지고 빈벌도 던지고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내용들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요게 사주의 구조예요. 자, 우리 책의 목차를 보면 제 1장이 뭐냐면 명학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내가 참 이 나이, 이거 한참 가까이 할 때가 나이가 젊었을 때문에 겁도 없죠. 정도를 뭘 한다고 내가. 이게 명학의 정도예요. 자, 그러니 선생님들 앞으로 사주를 볼 때 무조건 일간 위주로 비식재관을 넣어가지고 이거 재관해 저거 재관해 이거 약하네 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자,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 사진 좀 불러보세요. 네? 각질, 네? 임신, 네. 정리, 정, 미, 미, 경술, 경. 경술, 선생님 이 사주를 보면 남편 이 사주 남편분만 볼게요. 화니까, 네? 화니까 수인 임수가 남편이잖아요. 네? 남편 관이잖아요.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관이 그러니까 정관일까요, 사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 수가 선생님을 끄고 있느냐, 아니면 저 수가 선생님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돋보이게 해주고 있느냐. 수는 차가운 물이기도 하지만 어두운 미도 하잖아요. 그래서 색이 검은색인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수가 검은색으로 작동을 하면 불임 선생님이 더 빛나 보일 거고 차가운 물러서 작동을 하면 선생님을 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꺼버릴 쪽으로 갔으면 저건 살이고 선생님을 빛나게 한 쪽으로 갔으면 뭐예요? 관이죠. 자, 선생님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혜인 선생님은 이미 살아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마인드가 이미 있거든. 왼수 혹은 은인 혹은 3분의 1 왼수 3분의 1 은인 뭐 어쩌지 복잡하든지 나눠져 있단 말이야 이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주의 정도니까.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살이냐 관이냐는 수의 강약에 달린 게 아니에요. 자, 선생님은 음력 7월생이에요. 금이 왕지, 녹지를 잡는 거죠. 금은 수의 어머니예요. 아니, 어머니의 백그라운드 태어났는데 수가 약한 수가 있어요? 정치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월이면 수의 생지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머니의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든든한데 막말로 선생보다 약한 수는 때려 죽여도 없어요. 가을이면 화는 여름의 전성기를 거쳐서 늙고 죽어갈 때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강약만으로 따져서 선생님의 남편이 관이냐 살이냐 따져주면 그건 견적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관이 강하냐 안 강하냐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계절이 종속되어 있잖아요. 태어난 순간 정해진 거잖아. 이거예요. 강한 거는 강한 건데 저 강한 것을 견딜 재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보법에서 얘기하는 병약이에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도 재관인을 봤지만 오행이 3개 이상 되면 둘 중에 하나 싸워요. 그랬죠? 자, 그렇다면 가을에 태어난 이상 관이 적정할 수는 없고 선생님이 강해지게 애준이 글렀다면 수하고 화의 싸움을 말려주는 오행은 뭐가 있을까요? 자,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죠. 그러니까 목이 뜨면 이 둘이 관이 아니라 살이 아니라 관으로 갈 확률이 일단 높아져요. 그쵸? 근데 선생님 적어보세요. 근데 가뜩이나
그냥 계절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애미가 강한데 금까지 뜨면 또 세지니까 관이야기가 이때는 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남편 보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은인으로 다가와서 왼수를 변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가 남아요? 이건 팩트예요. 은인으로 다가와서 왼수가 돼가는 과정인데 이건 팩트예요. 나이 먹을수록 남편이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명리학이 마음을 읽어주는 학문이에요. 현실을 읽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인과 왼수는 마음이에요. 남편이라면 해야 되는 경제적인 혹은 물질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최소한 이번 생에서는 나날이 돈을 더 잘 벌어오고 출세해가는 남편을 보기는 힘들어요. 그럼 그 남편이 왼순이 아니냐? 마음쪽에서도 왼순이 아니냐는 뭘로 정해져요? 선생님이 천성이 어떠냐? 좋은 마음하고 태어났느냐? 악한 마음하고 태어나냐로 정해진 거지? 이거는 안 변해진다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죠? 즉 사주라는 거는 계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약을 조절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자, 볼까요? 금수가 왕성하니 목을 용신 잡자. 미친 짓이에요. 목이 수를 도울 수는 있겠지만 가을에 태어난 물의 힘에 비견할 만큼 힘을 길러줄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왜? 물론 전성기가 지난 지가 더 오래됐거든. 얘는 한 2달 있으면 태어나야 되래야. 아마 발세에서 지금 정전환자 만나가지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무슨 애미노릇을 하겠어. 오히려 부담이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즉 사주를 해석할 때 오행의 강약이라는 것은 1대1로 완사치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요. 소통시켜주느냐 고통을 완화해주느냐는 측면을 접근하는 거예요. 네? 의학에서도 아픈 환자한테 의사가 주는 약이 목에 양약에서 양방에서 1. 치료제, 2. 진통제. 진통제부터 주고 치료를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안 그런 것 같아? 근원적인 치료제보다는 통증 완화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고열에 여기가 부어서 기침을 하자해서 열이 많고 목이 부은 환자가 왔어요. 그럼 뭘 먹어줄 거예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 먹어줄 거예요. 이 새끼 열대로 돼줄 것 같으니까 해열제 먹어줄 거예요. 아니면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써버릴 거예요. 열부터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해 갈 거잖아요. 그쵸? 이런 마인드를 사주를 읽으시면 돼요. 이런 마인드로. 자, 얘가 약하니까 얘를 이길 만큼 얘가 강해지는 방법을 찾자. 강해져야 안 강해져요. 그 선입견을 버리세요. 선생님도 아직 머릿속에 있어요. 이러니 모군이 오면 남편이 좋아진다. 좋아질까요? 요때는 모군이 오면 좋아져요. 근데 일단 남편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관이잖아. 그때 외할머니가 이렇게 기세등등했겠지 모군에. 응? 그렇잖아.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 기세등등했겠지.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모군이 와도 원판에 이게 떠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이게 근원적으로 일간이주의 관법에 너무 미숙해져 버리면 빠지는 오류고 함정이에요. 자, 신약하면 임비로 돕자. 신강하면 제압하든지 설기시키자. 그죠? 하나 물어볼게요. 가을에 태어난 금을 설기시키면 걔가 설기가 돼요? 뭐 가을이 자 알았어 내가 설계해서 여름의 힘 정도 내가 양보해줄게 뭐 이렇게 되나? 절대 다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명리학이라는 거는 오행의 계절의 기운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간한테 다소라도 유리한 오행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지 근원적인 병을 죽이자 살리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인간 영원히 가는 거죠. 안 그래? 응? 근데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술사로서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은 제 제자지만 언젠가 개업을 하시면 저 동업자가 됩니다. 같은 학원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동업자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죠. 30년, 20년씩 공부하고 임상을 겪은 한의사도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인간은 죽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몇 년 공부한 명리가들은 선임 받아놓고 운 고쳐줄게, 대운 바꿔줄게 지랄들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만 질문합시다. 그 방법이 있으면 그 사람 친척들은 왜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못 끼는 걸까요? 왜 그 점쟁이들의 자식들은 왜 전문대를 못 가는 걸까요? 다 서울대 가야 되지 않나요? 응? 사촌 이내는 다 보내야 되는 건 인간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남들한테 써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 새끼한테 쓰려고? 그건가? 아직 효과가 있는 그 처방을 안 돼서 그 사이에 그 새끼 자식이 늙어버린 건가? 이런 거예요. 정도라는 거는 학문을 바라보는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써먹는 자세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이사주의 이 상태에 솔직히 안 들어서 이사주의 가장 큰 문제는 얘네들이 아니라 이거야 이거.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다 골라내려고 있는 거죠. 얘네들 때문에. 얘는 누구예요? 식상인지 왜 시어머니가 자식이지? 그 천간에 이 아줌마한테 남편 복이 어떻고 뭐 직장을 어떻고 그걸 떠들어봐야 이분의 마음속에 가장 근원적인 포인트는 식에 있어요. 아니에요. 식이 자식이구나. 뭘까요? 네?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식이 밥식자죠. 먹고 살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또 식은 뭐예요? 조상이잖아요. 할머니잖아요. 네. 조상 탓, 그러니까 조상. 난 원래 재수없는 놈인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 중에 실제로 자식에 대한 걱정이 그득한 사람인지,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득한 사람인지는 사주가 동일 사주, 선생님하고 동일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일 사주 각각마다 틀릴 수가 있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이 사주는 자식이 늘 걱정거리야 라고 해버리면 선생님하고 동일한 면허를 채택하는 모든 아줌마들은 전부 자식만 걱정해야 돼요. 자식이 식이 문제니까 자식 대신에 그냥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여자 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조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맨날 기도하고 무당집 다니는 그런 아줌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요? 즉 결정적이고 한 가지를 해석하려는 습관을 버리면 굉장히 선생님들 영혼에 평화가 찾아요. 고로 내가 찍었을 때 내가 틀린 거야 맞추긴 맞췄는데 드러난 게 다른 걸로 드러난 거야. 이 공부를 통해서 식이 문제다, 재가 문제다, 관이 문제다 이걸 찍으면 되는 거지. 재관식이 비식재관이 드러내는 임상학적인 모습은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다만 우리들은 학습을 통해서 어떤 오행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것을 공부를 통해 접근을 하고 이것이 그럼 이 오행이 문제가 될 때는 이런 증상이 있더라는 임상을 통해서 개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과서로 달기려고 하지 마세요. 응? 근데 쫄지 마. 내가 워낙 현장 전쟁이 출신이라 내가 그런 증상도 정말 많이 알잖아. 그지? 나는 거의 걸어다니는 그 임상학 전과 같은 데 사정이지. 도대체 술명령 어떻게 해? 기술충이요. 얼굴에 목이빨이 빠지면서 쫙 그러니까 천천히 접근하시면 돼요. 자, 질문. 그래서 내가 한때 젊었을 때는 사실 딱 보면 월만 기억했어. 일하고 월만 보는데 근데 이거 펼쳐 끼고 이렇게 서서상담할 때 그 선생님들이 할머니한테 있잖아요. 신월정화? 난 딱 기억해. 그러면 때를 죽여도 제일 많이 찾는 게 목이에요. 아니 갑이 드는 우리 때는 씨발 목이에요. 목이 없으면 일단 가을에 화는 오래 탈 수가 없어요. 요절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내장되든지 절대 일찍 죽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사주가 저 신월의 정화 이런 건 오케이. 이분이 나한테 안 어려워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안 죽어. 저 돈이 꼭 이번에 안 되면 저 신용 불러다니는 거. 안 돼. 저 암이라는데 안 죽어. 왜? 신월의 정화가 간목으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다만 죽지 못해 사느냐 쓰고서는 내 차이가 있을 뿐 안 죽어요. 두 번째, 자 목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뭘 봐요? 목이 있으면 안 죽지. 뭘 봐야 돼? 왜 경공을 봐야 돼? 왜? 뭐 벽가미적으로 나는 죽는 수가 있어. 아니 경공 보는 게 맞아요. 왜 경공
경금 봐야 돼. 쪼개줘야 잘 탈 거 아니야. 쪼개줘야. 이따만 통나무 들이대면 타긴 타겠지 언젠가. 촛불한테 나무 장작 대비를 해봐. 저 얼마나 힘들겠니. 저거 한번 태워보겠다고. 그럼 목이 화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아, 저거 한번 태워보겠다고 먼저 삐질삐질 딱 걸리는 정화는 힘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따만 통나무를 경금으로 나무젓갈만하게 쪼개서 주면 깔끔하게 태울 수 있잖아. 그래 안 돼. 자,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목을 보면 죽진 않아. 죽진 않는다. 그게 마지못해 살 수는 있어. 근데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좀 편히 살려면 뭐가 있는 게 좋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금은 누구야? 우리 선생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다 경금의 좋은 점은 재성을 그러니까 목을 경금은 재성이잖아. 재성을 통해서 나의 생명줄인 목을 잘 써먹게 해주지.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존재지. 단 부작용은 뭐야? 선생님이 남편 보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잖아. 그치? 그 선생님은 어떤 여자야? 말년에 남편 때려잡고 성공한 여자예요. 아, 웃지 마세요. 이게 음양오행이에요. 만병통치약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니 경금을 써야 되는데 경금을 쓰면 수는 점점 금생수 받고 얘가 관이 아니라 살처럼 작동을 한다고. 이해가 돼야 안 돼. 근데 남편이 왼수로 작동할수록 나는 점점 머리가 어머 쾌하나 점점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오늘부터 나한테 왼수술을 좀 더 해줄래? 일주일에 한번 해봐라 좀. 이러면 돈이 막 더 벌리고 이럴 것 같지? 네, 그래. 가장 좋은 방법은 떨어져 사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나아져. 자, 근데 저 웃지 마. 자, 우리 정화 한번 살아보자니 경금 필요하지. 자, 죽지 못해 살 수 있어. 안 죽어. 하지만 좀 사람같이 살아보려면 경금 필요하지. 대신 경금이 세지면 옛날에 관이었던 게 점점 살로 변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딸을, 이런 여자를 며느리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렇지. 근데 우리도 시집갈 때 고맙으면 뭐라고 그랬다고? 좋다고. 잘 산다고. 온갖 사람 다 찾아 결혼시켰어요. 이거예요. 이게 제가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가르쳐드리고 싶은 명리의 정도예요. 하나의 좋은 점을 취하면 하나의 다른 점은 내놔야 돼. 거꾸로 내가 하나의 불편함을 잡아오면 또 다른 하나는 얻어온단 말이야. 응? 여기서 우리 혜인 선생님 그리고 몇 년씩 때 우리 내가 사랑하는 문화 선생님들 우리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 이제 앞으로 저한테 질문을 선생님 이 저주 용신은 뭡니까? 용감하게. 금이야. 그러면 금 들어오면 집 사고 땅 사고 남편 출세하고 애 새끼 대학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10억을 받았습니다 하려면 누가 가져야 돼? 남편이 좀 가져야지. 10억을 받았습니다 하려면 남편이 가주든가 새끼 하나 가주든가. 그래 안 그래? 응?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서울대 가려면 뭐 해야 돼? 엄마 아빠 피똥 싸야 돼. 과외비 드려야지. 그 돈 벌어대야지. 엄마 노심초사하고 온갖 학원 쫓아다니면서 다 뒷바라지 해야지. 그게 꼬우면 천재 같은가.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그저 그러는데 천재가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뭘 느껴야 돼 그거를. 돈과 노력을 써요. 아빠는 돈, 엄마는 정성으로. 꼭 그럴까지 소리를 보내야 되겠니? 좀 편히 살면 안 돼 당신들? 이런 이 느낌. 하나를 얻으려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 가장 어찌하게 뭔지 알아? 화장 진하게 하고 내가 딱 봐도 보호 아줌마인데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겠냐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 일단 아버지 성적표하고 엄마 성적표 갖고 와보세요. 후천적인 노력이 들어가면 선천적인 거라도 DNA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들은 중간 간신히 유지해놓고 직장생활 한다고 바쁘면서 내 새끼는 좋은 데 가야 돼. 그러니까 나이들하고 무슨 없는 거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안 돼 힘들다 그러면 되게 실망한다. 아니 단이 있을 줄 알았나 봐. 선생님처럼 어린 사람들은 그런 상담을 하면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자기가 들고 내가 뭐 잘못했나? 너무 담담하니까. 너무 담담하니까. 그래서 사실 나는 선생님들 이 공부하는 거를 반대하고 싶어. 그냥 개업하면 돼. 엄마가 좀 공부 안 하게 생겼으면 우리 아들 공부 잘해봐요 하니? 이러면 되고 엄마 좀 총명하게 생겼으면 우리 아들 공부 잘해봐요 그러면 네 이러면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마. 자, 그것을 인정하시면 돼.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 사주의 식상은 상태가 좋을까 나쁠까? 나중에 오행 총론 들어가면 배우시겠지만 토는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토의 정체는? 정체가 없는 게 정체야. 토는 하는 일이 뭐야? 아니, 정체도 없는 새끼 흉을 하겠어? 형체를 도둑 잡고 도둑은 도 훔치고 안 그래? 빵 치면 빵 만들고 술 치면 술 팔고 정체가 있어야 뭔 짓을 하지. 정체가 없는 애는 할 일이 있는 애 없는 애. 할 일이 없는 애는 집 밖을 나다녀야 돼. 가능하면 쉬워서 조용히 살아야 돼. 근데 얘가 벌써 세 놈이나 나와 돌아다니고 있지. 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선생님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게. 비급이야. 사주 8자 중에 지지 포함해서 정기로 토 하나 있으면 걔는 뭔가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얘는 벌써 3개나 있지. 문제를 몇 개 일으킨 거야?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3배.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사춘기를 한 6개월 정도 안 한다 치면 얘는 우리 사주 선생님 아이는 3, 6, 18, 18개월. 어? 이렇게. 보통 애들은 학원 하나 다니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 아이는 3개. 보통 애들은 1년만에 대학 간다. 얘는 3년. 이런 식으로 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 정치형 토가 너무 많지. 토 자체는 굉장히 건강해. 많잖아. 신강신학 따지면 이 사주에서 토처럼 강한 놈은 금 말고 있어? 금 2위를 자랑하고 있잖아 지금. 엄마보다 힘이 있어요. 아빠보다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죠. 정신력일 수도 있고요. 가진 자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의 지배자는 힘만 따지면 누구야? 금 이은 자식이지. 근데 계절은 뭐 태어난 베이스가 그렇다 치고 계절을 제외하고는 자식이죠. 그럼 선생님과 남편분을 이어주는 자리는 이어주는 거는 두 사람의 애정을 살아 그 의리 아니면 자식. 그렇죠. 선생님이 살아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용기는 시기예요. 시. 먹고 살고자 하는 그리고 나한테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자식이 잘나는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자식한테 해줄 게 있을 때 이분은 가장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하려면 식을 움직이는 사람이죠. 자식한테 해줄 게 있을 때. 혹은 공황장애예요. 굶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때 뭔가 열심히 뛰어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 선생님은 식이 강한 사람들은 일생에 걸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 팔자에 식이 강하면 괴롭거든요. 왜 괴로운 줄 아세요? 통장에 10억을 쌓아놔도 늘 먹을 걱정을 해요. 근데 근원적인 식이 근원적인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여자들한테는 근원적인 고통이에요. 진짜 웃긴 거는 아들이 연대상대 갔어요. 근데 서울대를 못 보낸 길 때문에 엄마가 일주다잖아요. 실제 많아요. 또 거꾸로 식이 너무 또 잘못되면 식이 너무 많으면 이런 경우도 나고 또 정반대로 가요. 은행에 거쳐서. 딸내미가 술집 다닌 지 3년 됐는데 아니요. 딸내미가 요즘 들어 돈을 덜 벌어온다고 짜증내요. 그렇죠. 아니 내 딸이 몸 팔아서 돈 벌어오는데 요즘 딸이 몸 앞이 아파서 걱정해요. 아프면 덜 팔 거 아니야. 엄마, 친엄마, 친아빠가 그 걱정을 해요. 50대 후반에 난 아줌마가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아빠가 재혼을 했어요. 그 딸한테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를 해요? 아빠 집에 오셔서 잘 살아볼게요. 새어머니 요즘 잘 지낸다고 전화를 할까요? 그냥 그걸 전화하지 않나? 신혼여행 뭐 가게 돈 달래요. 딸내미 신혼여행 갈 때 보태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세 번째 재혼하니까 신혼여행 갈 때 돈 준다고. 또 이거 정말 비정상이죠. 거꾸로 연대상대 보내놓고 서울대에 못 보냈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자책하는 것도 둘 다 병신이에요. 사주안의 가장 아이러니가 뭐냐면 전교일등과 정교꼴등은 둘 다 이상한 새끼들이에요. 극과 극을 통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선생님이 이 시간에 나와서 공부하는 걸 봐서는 애기야 돈다오 쪽으로는 안 간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가실 분이었다면 지금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가방에 오리 아니면서 뛰어다니시겠어요. 어디 노래방에서 친구들이랑 이거 하고 계시겠어요. 네? 문제지 않으시죠? 그리고 식이 안 좋은 쪽으로 바꾼 사람들은 정집에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개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잘 더 해요. 대부분 그러면 그 엄마들이 안 오면 어떤 딸들이 그러면 그 이상한 엄마들의 자식들이 오고 우리 엄마. 근데 그 자식들이 또 이상한 게 뭐냐면
못 벌어다 드리는 자기 자신을 좋다고 하네요. 저 언제 배운 동절벌을 뭐 이런 거. 참 아니라고. 그죠? 선생님들 앞으로 사주 공부하시면서 별의별 이상한 새끼에 미친놈에 잘난 놈에 엄청 보실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들 이름을 부르시는 그리고 레이 선생님한테 나는 약속. 자기 팔자에 궁금해하지 마세요. 궁금해봐야 괴고. 이렇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요.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유, 젊으시구나. 49에 저녁에 식사는 못 하시고 사주 공부로 다니는 정도면 사주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응? 약간 좀 빡센 거야. 여기 있는 분들 남편이 믿을만하면 지금 남편 밥 지어주고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겠어요? 제발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 나한테 남편 보기 어때요? 물어볼 게 없기? 어?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 자식 뭐 있냐고 물어볼 게 없기? 어? 부인 뭐 있냐고 물어볼 게 없기? 얼마나 부인이 미우면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있겠어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이 얘기는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두 번째 결혼하실 때 강의를 많이 했어요. 무서워, 강의가. 무서워. 이게 내가 손님이 많아서 도의정 되는 날은 아침 일찍 가고 싶어. 만들어야 돼. 아니 애가 틀려요. 얼굴에서 갑자기 빛이 나고 피부가 이렇게 개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한다. 근데 좀 보니까 안 되는 거는 내가 조용히 들어가죠. 팀또 여기 나갔어. 저기 하나 왔어. 왔어. 걔도 알아요. 최효수로 들으면 웃긴대요. 최효수이 내가 많이 본 너를 경쾌하게 올리고 있다. 내가 많이 본 모델이들은 내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올리고요. 진짜 전쟁의 마누라는 그게 전쟁이 돼가나 봐. 그래서 원래 내가 꿈꾸는 가정생활은 좀 돈을 못 벌어갈 때 우리 위로받고 요거 못 갈 수 있지 뭐 이런 걸 꿈꾸고 왔는데 많이 벌어간다 칭찬받고 못 벌어간다 혼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생활이 아니더라고 이게. 이게 학교 생활의 연속이야. 우리가 꿈꾸는 선생님은 그런 거잖아. 공부 못한 애들한테도 정성 들이고 용기를 주고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못한 애들 인간 취급 안 하고 잘한 애들 위주로만 가는 거야. 근데 결혼도 그렇더라는 거죠. 응? 아 갑자기 세 번째 결혼하기 싫어졌어. 선생님, 저 간목이 아니라 을목이라면 좀 더 심란해집니까? 많이 심란해지죠. 훨씬 심란해져요. 근데 의무이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없으면 정말 죄송한데 못 팔아야 돼요. 이팔자 들고 을목이라도 뜨거나 간목이 뜨면 귀해지고요. 을목이 뜨면 진짜 못 팔아야 돼요. 자,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치마권을 풀어야 되는 게 목이 없어요. 근데 간목이 뜨면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5분만 떠들면 돼요. 말로 먹고 사는 거죠. 자, 이런 말씀 정말 드리기 죄송한데 사주가 좋고 나쁘면 굉장히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몸으로 일할수록 싸요. 머리로 일할수록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대목수라 그러죠? 목수 중에 왕. 그 블루칼라잖아. 대목수가 흘질하는 거, 툭질하는 거 보셨어요? 이러고 다니지? 야! 더 팔아 좀 이러고 다니는 거지? 그쵸? 일단 5만 원짜리 목수는 툭질하게 해요. 말르기 바빠 열심히 이러고. 내가 미장일 해봐서 알아. 내가 미장일 해봤잖아. 미장이 시대로 들어갔더니 나는 들고 이렇게 바른 거잖아. 아니야, 나 뭐 할게? 이제 사고를 지금 이렇게 날리는 거야. 야, 5층 들고 날리는데 잡더만. 5층. 네? 네. 이거 한 1년 정하려면 그제서 개요. 개는 것도 보조거예요. 그 개는 거 좀 지나면은 이걸 시켜줘요. 조적이라 그래가지고 벽돌 위에 시멘트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바깥벽 있죠. 거칠게 바를 때. 그거 시켜줘요. 한 3년 하면 그거 하고, 한 3년 꽉 차면 이제 그거 하죠. 시다바리가 거칠게 바르는 걸 고운 걸 쳐가지고 시멘트의 비율이 그러니까 모래가야 가늘고 시멘트의 비율이 높을수록 곱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것만 생각하고 가요. 그리고 일단 30년 나는 이거 이러고 다니면서 일단 5만 원. 인력 중에서 5천 떼줘야 돼. 80%
근데 나는 3월에 줬으니까 5만 원이야. 그냥 단순 신분만 하면 3만 5천 원. 나는 키가 크고 유지가 좋으니까 무조건 이걸 시키더라고. 키 크다고 힘든 거 아니거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간목이 떴으면 일단 구정물에 손을 내는 거야. 설거지는 안 먹거든. 진짜 이건 진짜 선생님이 어머님께서 아차하는 순간 이게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 질문. 사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경자. 간목이 저거. 을류. 정미. 경술. 경술이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네. 여자 53세. 52세. 선생님 질문 뭐가 하고 계신데요? 돈을 꽂았는데 목사한테 꽂았는데요. 경인년에 꽂았는데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상한데요. 그분들한테 빌려드리면 받아요. 진짜 이게 야 씨, 녹화 되는 거지? 예. 자세가 좀 어려워요. 그뭐 서준을 안 봐도 되네 이거 뭐. 근데 재밌는 거 하나만 선생님 적어보세요. 가을에 태어난 정화가 목을 부지 못하면 천해진다 그랬죠. 이 사주는 을목을 띄웠는데 간목을 띄운 선생님이 비어요?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심지어 빌려줄 돈도 있다는 거야. 어?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지금 빌려주실 돈 있으세요? 빌려와야 되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인데 자 재밌게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종교 비슷한 거예요. 을목이 뜨면 어떻게 돼요? 미흡한 게 드러나요. 그쵸? 연간의 경금이 합하여 계절의 힘을 얻어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게 천간은 금의 종격이에요. 금의 종격이에요. 그래서 재운과 연관에서는 다소 편하게 놓고 살 수 있는 구조는 돼요. 근데 지지를 가버리면 목이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목이 아예 없어져야 되거든요. 화자 나무를 가져야 되는데 미지의 을목이 있어요. 자 선생님 적으세요. 이 사주는 재운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종으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 잘못되거나 약하면 오랫동안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주는 인성이, 그러니까 재성이 돈을 벌거나 돈이 생기는 쪽으로는 왕성한데 그것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을목이, 미중의 을목이 밑도 화개지에 있고 이것이 현마저였죠. 예,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돈을 잘 벌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 언제 돈 나갈까를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적어보세요. 아예 금의 종격이니까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가 일반사주고 종격은 알았어요. 패 이거거든요. 아예 포기하고 나니까 금생수.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포기하고 나니까 별로 아무가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 떴다고 해서 관이 살기로 가진 않아요. 살기로 하진 않아요. 그렇죠? 받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1억을 빌려줬는데요. 내일 주겠다고 그래놓고 30년째 내일이에요. 지금 내일이요. 아니 그렇지. 저거 한번 질문해봤는데 좀 전에 제 거. 네. 그 이제 전에 어디선가 보니까 그 관을 깨먹으면서 하는 사주 비슷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관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센데. 센데 네. 그 제가 그 남편이 이제 뭐 죽어야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죽으면 선생님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분이 힘겨운 거 힘들어지는 것만큼 선생님은 좋아지는 거죠. 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을 도와준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 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간목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못해요. 못해요.
예, 자격증은 선생님한테 자격증은 씨름을 잇기 위한 취미생활, 공부 자체 취미생활이었고 그것에 대한 그거고 편하게 따면 바로 딴 걸로. 그 이 길이 정말 저한테 맞나요? 다른 직업,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다른 직업을 가서 이거하고 비슷해요. 다른 직업을 활동 좀 예를 들어 아니요 상담직이라든가 네, 선생님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을 하셔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원래 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업을 하면 네. 천간에 인성을 띄워가지고 네. 사기를 못 쳐요. 사기 좋죠. 그러니까 진짜 밥만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도 마찬가지로 뭐 사기 친다라기보다는 아니요, 이거 하면 좀 나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자격증을 쓴 거는 쓰면은 간목으로 간 거고 여기로 오는 거는 지지액과 토로 간 거예요. 식상으로 간 거예요. 아예 식상으로 간 거죠. 상대적으로 간목보다는 토에 의지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식성이 많아서 그런지 자동차 정비 기사 자격증을 3개를 아, 그건 인성 때문에. 인상 때문에. 예. 괜찮아요. 특이하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공업사는 안 하실 거. 그거 이제 학교도 원래는 불문과를 했는데 제가 자동차 정비로 또 학교를 2번을 아니 뭐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못 써볼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써먹지를 못해요. 예. 물건을. 네. 그 이유는 네. 목이 있으니 내가 살아가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삶을 움직이는 건 토거든요. 식상이 토거든요. 그래서 간목 때문에 살아가는 게 있는데 내가 밥 먹는 것을 토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 보세요. 술병이 동하거나 뭐가 칠 때마다 이상한 직업들이 튀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아니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라요. 이런 거죠. 식상이 토잖아요. 네. 토 아닌가? 네. 토는 정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뭘 잘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거꾸로 토는 정체가 없잖아. 색 칼라가 없잖아. 어떤 색을 칠해도 다 잘 먹어요. 그래서 토가 식상인 사람들의 특징이 옷을 먹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아저씨 뭐 해야 되고 물어보고 또 뭐는 시키면 또 잘해.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저건 정말 빨라요. 왜? 정체가 없잖아. 근데 정체가 있으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희생을 해야 되잖아.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입어도 네? 이건 내 입고. 그리고 오늘 입었는데 아직 10년 입은 애처럼 너무 능숙하니까. 바로 이게 토의 특징이에요. 그게 세계가 되시잖아. 그러니 토가 한두 개인 사람들에 비하여 희한하고 이상한 자격증과 일들이 많았겠죠. 그 천간에 뭐 기토나 무토가 또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에요. 지지에서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천간에 뜬 것과 지지에 뜬 것 차이가 있는데요. 배워가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이게 천이고 지하입니까?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건 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일이 많으려면 지지에 까는 거고요. 천간에 띄우면 생각이 많고 그 정도로 이렇게 대충 아주 러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이 생각이 많을까요? 눈 떠보면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이 3년을 고민한 후에 자동차과를 갔을까요? 눈 떠보니 원수 접수하고 있을까요? 예, 고민 안 해요. 아니요. 갈까 말까 생각하면서 접수하고 있고 수업 들으면서 아 씨발 이게 내 길 맞아? 우리 선생님은 일단 그 학원 문 열면 그 생각 없어요. 아무도 열심히 해요. 일단 고민은 어떻게 시작돼요? 졸업하고 나면. 졸업하고 너무 따뜻해지려고 있어요. 뭐 하고 있지 도대체? 그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차이예요. 우리 선생님이 결단력 있게 없게 본인은 되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진짜 결단력이 훨씬 있대요. 생각해요. 불문과가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이렇게 말이 돼? 10년 후에 왔어요. 10년 후도 못해요. 10년 후도 웃기지. 아줌마가 해놓고 뭔 영화를 보겠다고. 같이 사는 같은 입을 덮고 자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데. 특이하게 결혼 전에 갔어요. 그러죠. 다행이네. 엄마 모습 책임되니까. 근데 신경부에 갔으면 엄마도 우리 딸 그러려니 하는 거죠. 선생님 제 사주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종격이라니까요. 종. 식의 종이라고. 우리 선생님 손녀는 인성의 종이었잖아. 재관인 중에 하나잖아. 어? 화토의 종격이니까. 우리 선생님 손녀는 이제 남편을 데리고 살아야 되지. 근데 이 사주는 식의 종합니다. 식의 종하면 이 여자가 이번 생에 와서 할 일은 애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 제주. 아니 토금의 종격이죠. 아니 본다면 토금의 종격이에요. 그래서 제로 안 가고 나이 먹고 시골 간 적이 있었죠. 굉장히 쉬워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성하고 강성하면은 토금의 종격 중에서도 금의 선택을 받게 되고 눈 떠봤더니 응의 아버지가 낳았더니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더 왕성하면 그냥 뭐 식상생제 큰 며느리 사주로 애 낳고 뭐 커버해주는 거죠. 이 사주도 식상이 토예요. 그렇죠? 선생님하고 굉장히 동일한 현상이 드러나요. 어떤 현상? 생각은 정말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손재주도 야물어요. 하면 내가 봐도 하면서 못 시키면 잘할 것 같아. 근데 못 나가요. 종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은 신양명의 관으로부터 견디기 위해서 간목을 택한 사주, 인생을 택한 사주잖아요. 주도적으로 내가 이겨낸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고. 이 사주는 종액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절박하게 버렸기 때문에 늘 망설이다 끝나요. 근데 정말 재주 좋은 사주인 거예요. 음식을 하든, 뭐 손재주, 뭐라 그러죠? 공예를 하든, 뭐 외국어를 하든, 뭘 하든 참 잘할 수 있는 여신이 있어 보여요. 두 번째, 체력에 약해. 자, 가을에 태어난 화가 토를 많이 봤죠, 두 분 다. 토를 많이 봐서 신약해졌는데, 목을 띄우지 않게 따라가지고, 이분은요, 가날픈 것 같아서 강단이라고 그러죠. 강단이 그 공기가 있으면 맨날 아프다는데 결석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괜찮다는데 결석을 해요. 그 차이가 나와요, 이렇게. 을목이 사라진 거죠. 난감망에 보면, 난감망 오행천문에 보면, 화는 목을 봐야